안녕하십니까. 한겨레신문 출판국의 정남기 부국장입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 조세피난처의 역사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구체적인 조세회피 수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서 세금을 빼돌립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가 최근에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들의 조세회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체 조세회피 금액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럼 주범은 누굴까요? 바로 기업들입니다. 특히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소득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그리고 또다시 제3의 나라로 빼돌리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대부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이런 행위들을 합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고전적인 수법은 자회사 간의 이전 가격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A라는 다국적 기업이 한국과 싱가포르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한국에서는 법인세율이 20%, 싱가포르에서는 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싱가포르에 있는 자회사가 한국에 물품을 공급을 할 때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 자회사는 이익이 나지 않고 싱가포르 자회사는 많은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이익을 싱가포르로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죠. 똑같은 소득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세금은 4분의 1만 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 가격을 조작해서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회사나 다른 자회사가 한국이면 한국의 법인에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출받은 회사는 모회사로 대출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내는 만큼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세금도 줄게 되겠죠. 문제는 모든 나라들이 금리하고 세금이 똑같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나라마다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다국적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지 않지만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에 진출한 큰 외국계 유통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치 측정이 어려운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걷어가는 방식입니다.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에 지주회사를 세워놓고 이 회사에 상표권, 특허권, 기술사용권 등을 모두 몰아줍니다.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자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상표권료, 특허권료, 기술료 등의 명목으로 지주회사로 이전해버리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됩니다. 어떤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구글을 한번 보시죠. 구글은 지역적으로 사업 영역을 크게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미국,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이외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은 절대로 미국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미국 내 법인세율이 35%나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높죠. 하지만 미국 이외에 벌어들인 소득, 여기에 대해서 구글은 얼마 정도의 세금을 냈느냐? 2011년의 경우 3.2%만 세금을 냈습니다. 굉장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국 옆에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세율이 낮고 사실상 조세피난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구글 아일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유럽의 각종 기업들이 구글에 내는 광고료를 받아들이는 그런 회사입니다. 유럽 기업들은 구글 본사가 아니라 구글 아일랜드에 광고료를 지불합니다. 왜냐?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밖에 안 됩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은 수치죠. 그래서 구글 아일랜드로 모든 이익이 몰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세금조차도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구글 아일랜드가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구글 네덜란드 홀딩스라는 회사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어떤 명목이냐? 특허권 사용료 명목으로 그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 네덜란드 홀딩스는 이 돈을 다시 구글 아일랜드 홀딩스라는 또 다른 회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구글 아일랜드 홀딩스의 대주주는 카리브해에 있는 조세피난처, 버뮤다에 소재한 구글의 자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돈들이 버뮤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버뮤다에 많은 돈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돈들이 실제로 버뮤다에 있는 건 아닙니다. 회계상으로만 그곳으로 소득이 이전된 것이고 실제로 돈은 뉴욕이나 런던의 금융회사들, 금고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뮤다의 자회사들이 소득을 가져가는 근거는 구글 기술에 대한 사용권입니다. 구글 본사는 버뮤다 자회사에 미국 이외 지역에서 구글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해 줬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구글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2011년 구글이 해외에서 벌어서 버뮤다로 이전한 소득은 98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소득은 그해 구글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미국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수입의 8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120억 달러 안팎을 벌어들였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구글은 거기에 대해서 3.2%의 세금을 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2011년에 미국 이외 지역에서 무려 370억 달러나 되는 이득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낸 돈은 2%도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코리아를 한번 보죠. 애플 코리아는 아이폰 출시 직후인 2011년에 한 해 매출이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애플 코리아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50명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애플 코리아가 매출을 얼마나 올리고 있고 비용은 얼마나 쓰고 있고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에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애플 코리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국세청만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애플 코리아가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혹시 특허권료, 상품권료, 기술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돈을 제3의 자회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애플 코리아는 유한회사로 변경되기 직전인 2009년 마지막으로 감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마지막 자료입니다. 당시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1,78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순이익은 29억 원에 불과합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1.6%입니다. 법인세로 낸 돈은 고작 10억 원입니다. 이후에 애플은 한국에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과연 얼마나 세금을 냈을까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참고로 미국 애플 본사의 최근 영업이익률은 26%입니다. 1조 원 어치를 팔면은 2,600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얘기죠. 하지만 애플 코리아가 마지막으로 감사 보고서를 낸 2009년의 자료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은 1.6%에 불과합니다. 물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수십 배에 이르는 그 정도의 영업이익률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각국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세금을 내지 않죠. 각국 조세당국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잡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경을 넘어서는 국가 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가격 조작을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권료, 기술료, 이런 무형의 자산 가치를 내세워서 소득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가치 산정이 굉장히 어렵죠. 세 번째는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현지 자회사들이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회사는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들을 살펴보십시오. 80% 이상이 유한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각국의 조세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당국들은 나라별로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조세 시스템과 업무 방식, 각각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국적 기업들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각국의 조세당국들은 걸어가거나 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좀 보시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을 보면 매출의 70 내지 80%를 해외에서 이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처럼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돈을 굳이 국내에 갖고 들어오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해외에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한 번도 이슈화된 적이 없습니다.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나 언론이 해외 부분에 대해서 손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제 간신히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한국인들 명단을 파악하는 수준입니다. 과연 국세청에만 맡겨둬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의 원천은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세금을 줄이게 되면 다른 쪽에서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각종 조세 감면 제도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세금을 빼돌리면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결코 다른 나라의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